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를 추려보니까 오늘도 재미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영상에서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치 빠르신 분은 대체적인 아마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예전에 이 가격을 예측을 했다는데 2025년에 비트코인이 94만 2천 달러가 될 거야. 이더리움이 4만 3천 달러가 될 거야. 리플이 8천 달러가 될 거야.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이 될지, 이게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이거 말고도 다른 코인들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작년 말에 11월 달에부터 12월 달에 얼마나 많은 악재 뉴스가 터졌나요? 참고로 제 아는 엄청 친한 지인이 코인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일정 특정 거래소에 있는 바이낸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코인 몇 개 빼고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빼고는 나머지 한국 거래소에 있는 거는 전량 다 매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왜 했냐니까 짜증나서 매도를 했대요.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에 다 그냥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중간에 많이 나갔겠구나. 이런저런 뉴스에. 그래서 어쨌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이게 진짜 현실이 될지 이 이상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근데 이거는 XRP에 관한 얘기는 여기 8,000달러라고 여기 예견치가 나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150달러? 예. 많이 가면은 150달러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때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30년까지 과연 달러의 헤게모니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미 제 채널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흐름에 관해서 인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달러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미 추세 파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저께 장중 24시간 내에 장중 1216원까지 떨어졌었어요. 현재 그냥 가격이 1227원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0.25%의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2030년까지 과연 전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헤게모니는 확장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정답은 남아있어요. 크립토 커런시를 투자하는 핵심 맥락입니다.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하나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그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더리움 총 공급량 머지 이후 최저치로 감소 이러면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긴데 공급량이 감소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묶여있는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거야.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2월 2일 날이 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12월 달에 이더리움 홀딩에 관해서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쓸려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 메타도 사실 대중의 뒤통수를 친 건데 미국 법원한테도 사실 계속 압력을 받았었어요. 메타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메타버스 관련한 핵심 기업이 있는데 그 인수에 관해서 사실 제재를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인수계획의 법원의 승리 그래서 메타가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매집은 작년 12월이 최적기였어요. 이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메타에서 수많은 사람 3,000명인가 되는 사람들 감원을 하네. 메타에 관해서 메타버스에 관한 사업을
줄이네, 예산 편성을 줄이네. 근데 사실 이면에는 뉴스를 더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할 거다, 확장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뉴스들은 사실 축소한다, 망했다, 실효성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랬다는 거죠. 이제 결론이 중요한데 메타버스에는 아마 메타사가 중심에 들어갈 겁니다. 주식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HSBC는 토크나 노력을 주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죠.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영국 은행은 뉴욕 연방준비은행하고 12주 개념 증명 CBDC 파일럿에 참여를 했는데,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유사한 목적을 제공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및 CBDC를 위한 분산 원장 기술 DLT 플랫폼인 UDPN을 출시를 합니다. 스위프트와 유사한데 스위프트는 아니다. 근데 이 UDPN은 어디서 만들어낸 건 줄 아세요? 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게 BSN하고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과연 영국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여기 왜 관여가 돼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표면상의 미국하고 중국은 겉에서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그거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여기 벌써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BSN은 스위프트 2.0과 또 연결돼 있습니다. XRP가 또 중간에 껴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상원의 최고 공화당 패널은 암호화 규칙에 대해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규제 디테일함, 명확성에 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할 거야. 그 의지를 이 뉴스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막상 규제안이 나오면 그때는 더 좋겠죠. 지금 현재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진짜 이거는 별 5개짜리 호재일 수 있는데 중국 은행 전 고문 베이징의 암호화폐 금지를 재고하도록 요청한다. 지금 현재 중국은 그냥 밴시킨다,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 의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리저리 휘청휘청 거리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커뮤니티는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에 뭐 집착하는 찰리 먼거를 조롱한다. 뭐 이 얘기. 그래서 아마 대중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뭐 찰리 먼거 이런 이 분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근데 참고로 은행하고 디지털 은행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미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안 보면 뒤통수를 당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 돼. 찰리 먼거가 암호화폐는 통화도 상품도 증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야 된다. 중국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미 찰리 먼거는 뭔가를 알고 있어. 크립토커런시는 통화도 될 수 있고 상품도 될 수 있고 증권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STO 내지는 증권형에 관해서 증권형으로 되면 상장 폐지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돼도 상장 폐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찰리 먼거는 이미 이 가상자산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지나가는 김에 제가 환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뉴스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중국이 전형적으로 빠졌다, 밴시킨다, 뭐 중국이 빠지니까 크립토 시장은 상승할 거야. 2022년 내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이 빠지면 크게 상승 못해요. 하락이 있었을 때, 자, 여기 기억을 해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2021년, 2020년까지 큰 하락이 있고 크게 상승 못했던 게 중국이 밴시킨다고 하면서 하락을 했어. 근데 중국이 들어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고, 파운더리가 34.8%, 이거 하나만 보면, 자, 이거는 DCG 자회사죠. 근데 DCG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베리실버트가 나중에 어떤 뉴스들이 향후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네. DCG가 핵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수많은 대중들이 이제 욕을 하고 떠났겠지만 어쨌건 뭐 그거는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어쨌든 돈 벌 기회를 놓친 거고. 여기 보면 미국이 파운더리가 34.8%, 엔트풀 전형적인 중국, 자 이거 비트메인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매트릭스 포트, F2풀 이것도 중국. 이것만 해도 벌써 중국이 차지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 바이낸스 풀, 비아 BTC, BTC.com 이거 다 중국이거든요. 네. 벌써 웬만큼 벌써 미국보다 더 많이 선점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건 미디어는 거짓으로 항상 대중들을 우롱하고,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수저우에서 이 CNY 거래에 대한 KPI를 이 거래량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어해. 그래서 이 목표액이 3천억 달러 초과하는 것을 그래서 확장하는 어떤 그런 기조의 제도를 추진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2025년까지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자산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금융 및 상품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사물 인터넷 결제 솔루션, 핀테크 연구소, 가시적인 결과를 낼 거다. 이 말의 맥락에 보면 사실 가상자산이 여기 결합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가상자산에 관한 오픈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중국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를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다 똑같아.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디테일한 이제 규제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오와 NFT가 정부의 쿨재팬 전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수용해야 돼라고 일본 정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이 공조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마련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간간히 이제 악플이 달려요. 뭐 악플이 달릴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 심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손절을 하거나 기회를 놓쳤거나 이런 사람들, 배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럴 텐데, 비아냥거릴 텐데, 보통 이제 가상자산에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자, 포텐셜을 알고 여기에 미래를 건 사람들은 거액을 여기다 이제 베팅을 하겠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나는 홀딩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제 이 코인들이 올라갈 거,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를 팔고 이걸 사. 그리고 이게 더 상승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다 팔아버리고, 지금 업비트에 보면은 제가 무슨 코인인지 모르는데 그런 코인 관심이 없으니까 막 상승을 막 33% 막 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것도 내가 또 사면 거기서 또 폭락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원금 회복에 관해서 막 이제 목이 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금 회복이 막 이렇게 좀 거기다 이제 대출 받았겠죠. 이런 분들이.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마진을 하죠. 마진. 예. 곱하기 10배짜리, 곱하기 25배짜리 도박같이 나는 100만 원 넣어서 2,500만 원 벌어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죠. 100배짜리 이런 거. 물론 소액으로 10만 원, 많으면 50만 원, 100만 원 재미삼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 마지막에 다 해서 결국에 마진은 카지노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레퍼럴은 걸 수 있어요. 저는 레퍼럴 거는 거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레퍼럴을 걸어도 마진에 특화되어 있는 레퍼럴을 거는 이유가 달달이 돈을 받아요.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진 거래를 많이 하면 그거에 따라서 프리미엄 금액을 받아요. 그 돈이 작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종용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거기서 쓸려 나가는 거는 이 거래한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예. 어쨌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말고 마진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예. 그냥 웬만하면은 현물 위주로 시총 상위에 있는 거 그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최민식 나오는 카지노라는 그 드라마가 저는 이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환전해주면서 돈을 좀 먹죠. 예, 돈을 좀 먹고 그런 직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날 수백만 명이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항의 뭐 이 얘기 자 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로존에 있다. 지금 현재 자 이거 연금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뛰어나왔을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진국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2018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테더의 86%가 4명이 통제하고 있다. 테더에 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계속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더의 USDT에 관해서 누리꾼들은 항상 이 문제가 터지면은 폭락장이 올 거예요. 내지는 마운틴 곡스 얘기하면서 이게 터지면은 폭락장이 올 거야. 이거를 계속 이제 불안감 조성을 하죠. 예? 불안감 조성을 계속해. 근데 이 뭐라고요? 전형적 비트피넥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중국 유동성이 이제 환칙이 돼서 USDT로 환전해서 이게 저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엮여 있다고 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영국인이면서 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 86%를 소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그러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빗썸 있죠, 빗썸. 빗썸 뭐 뉴스 보면은 한국인들 뭐 지배구조에 관해서 뭐 어떤 뭐 범죄 연루에 관여됐다 그래서 검찰에 뭐 나가서 재판받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유주일까요? 진짜 지배 세력일까요? 네. 저는 대충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빗썸. 이거는 파헤칠 수가 없지. 일반 미디어를 보고는. 네. 어쨌건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얘기인데 이 참 코미디 완전 진짜 코미디죠. 예? 영국 여론을 이용해서 서방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완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근데 레오파드 탱크를 보내서 러시아를 아작을 낸다. 참고로 저는 러시아 편도 서방 미디어 편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항상 그냥 바라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근데 탱크를 여기 레오파드를 100대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날까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 참 코미디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갖다도 이제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전쟁이 왜 장기화되는지, 왜 이게 종식이 안 되는지 사실 여기에 키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줄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젠 정말 부동산 끝물인가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 2016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 인구 감소. 결국 모든 파이는 노화돼서 줄어든다. 여기서 양적 완화에서 유동성 주입을 아무리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동성 주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집 사줄 젊은이도 이게 사실일걸요 아마? 사람들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회전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단 중요한 건 서울의 특정 지역,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지역들 있잖아요. 몇 군데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아마 밀어붙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여기 보면은 주식이 73.37달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안 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작년 DCG하고 이제 엮어서 코베하고 악재 뉴스 엄청나게 나왔을 때 20달러 밑까지 아마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네. 한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자, 어쨌건 그러면은 결국에 그분 얘기가 맞았던 거죠. 캐시우드 얘기가 맞았던 거죠. 캐시우드를 비아냥거렸던 대중들이 통수를 맞은 거고, 결국에는 캐시우드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자, 경제학계의 경고, 인구 줄고 기술 없으면 30년 뒤 한국 성장률 0.2%로 곤두박질. 이런 얘기가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통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도 제가 유튜브상에서 얘기했지만 통일을 한다면 뒤집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내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봐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됐고, 확고한 지지 EU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강화, 러시아의 10차 제재. 자, EU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군사 제재 아니면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망한다? 여기 러시아 석유 제품 추가 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 점점 통화 상태, 무역 상태가 점점 블록화돼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더 아마 그게 공고히 될 거고, 이게 유로존 내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는 이 경제 블록화돼서 스위프트에서 더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러시아, 중국, 오페크, 브릭스 이들이 운영하는 커런시 라인이 더 공고히 되고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헐값의 에너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유로존 현재 상황? 뭐 이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꼭 살아남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